안녕하세요. 이슈 타파 주봉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정오범죄를 멈춰달라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스톱 아시아 헤이트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가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 아시아인 한 명을 잡고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아마 예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계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정오의 대상이 되느냐고 물으면 답을 내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정오에 대해 언급할 때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는 미국 내 주류 인종인 백인 사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아시아인 대부분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처럼 중국인이 많은 곳에서는 대부분 백인이 아닌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공격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유대인이 공격당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할 점은 아시아계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정오는 주로 민주당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인 시민단체인 동원회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원회가 이달 초에 낸 성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T, 즉 비판적 인종이론은 좋은 학교에서 아시아계를 너무 많이 쫓아내려 한다. 그들은 아시아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CRT, 즉 비판적 인종이론은 오늘날의 중국인 배척법이다. CRT야말로 진정한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범죄다. CRT는 묵시적 편견과 감수성 교육에 가려져 우리 작업장에 나타난다. 그것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감수성 교수법을 가장해 우리 학교에 침투했다. 그것의 교육과정에는 뉴욕타임스의 1619 프로젝트와 시애틀의 민족수학, 즉 인종, 지역, 사회적 환경,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학문 등의 학과가 설치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619 프로젝트는 뉴욕타임스가 처음 내놓은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건국연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1776년이 아니라 흑인 노예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1619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CRT, 비판적 인종이론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시절 미국 전역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이 이론은 2020년 미국 곳곳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관련 시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대학생들이 몰려다니는 장면에서 꼭 아시아인이 항상 끼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은 인종 간 밸런스를 따져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인과 아시아계는 교육을 중시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많은 아이가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백인 우대 정책의 수혜자는 백인이 아닌 흑인과 라틴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좌파 언론들은 아시아계가 상처받고 차별받고 적으로 여겨지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는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는 전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언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인에 대한 정오는 전임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2016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좌파 언론은 아시아계가 받고 있는 불공평한 대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계와 중국계가 불공평에 대해 저항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CRT 운동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좌파는 대부분 아시아계를 백인의 방조자로 여깁니다. 미국 사회의 수혜자로 보기 때문에 비판받는 인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계가 도덕적 백인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 사건은 대부분 특정 인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 상가를 약탈한 사건의 경우 강도는 물건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지 상가의 주인이 어떤 인종인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중국계 공격 사건은 가해자가 대부분 흑인입니다. 그 이유는 범인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불행히 아시아계 6명, 백인 1명, 라틴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자 중에는 한인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 한국계 부부가 10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거나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쇠 막대기 난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겪었던 혐오 범죄 피해가 이제 한인들까지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정오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한 중국계 할머니를 주먹으로 친 사건입니다. 이 백인 남성은 아시아인이 싫어서 이 할머니를 친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교회에서 공짜로 받은 구호품을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계 정오 반대 운동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풍조는 이미 예전부터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조직적인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차별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시아계 정오 반대 집회 피켓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적 조직위가 직접 발표한 건데요. 검은 주먹에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를 멈춰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표지와 거의 흡사합니다. 지난 3월 20일 뉴욕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중국인을 포함해 아시아계가 다수 참가했지만 그들은 시위 주최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나타운 근처의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교통 통제를 한 사람은 대부분 젊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를 멈춰라, 아시아인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등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위는 분명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즉 BLM 단체가 조직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상가가 약탈당하고 중국인들이 구타당했던 것은 작년인데 올해 들어서야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아시아계 대규모 집회는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중심이 된 행사입니다. 이런 집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영사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른바 동향회와 상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조직의 명칭은 중국인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 시위자들은 항상 베이징이 필요할 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베이징이 원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얼마 전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재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은 미국이 흑인을 학살했고 미국 내 인권 상황이 나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을 향해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처의 발언과 이번 사건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개최되는 아시아계 정오 반대 시위에 본 행사와는 무관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지지하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한다. 아시아계 흑인, 라틴계, 백인 노동자들이 단결하자. 이런 구호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중 회담 때 양재처의 강경 발언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시아계 정오 반대 시위는 배후에서 치밀하게 조종하는 그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중국인이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이 차별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차별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운동은 차별이 아닌 정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오와 차별은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알고 보면 미국 내 아시아계 사람들은 절대 경제적 피해자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도 높습니다. 때문에 CRT, 비판적 인종 이론은 아시아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차별과 시스템적인 억압은 아시아계의 사회적 지위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위 구호인 정오는 하나의 대체물로 이용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시아계, 특히 성공한 아시아계가 급진적인 민주당을 이탈하고 보수적인 공화당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민주당 극좌파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좌파들은 이런 국면을 돌려놓을 한 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가 기획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 반대 운동은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싱겁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첫째는 아시아계가 북한과 중공을 지지할 리 없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할 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들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히고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흰 셔츠를 입고 일하는 화이트칼라 계층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로 길거리에서 과격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 예를 들자면 육체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이 주로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 운동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오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정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정오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오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위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행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까? 답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 내 숨어있는 공산주의 요소들이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소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숨어서 민주당 극좌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평등과 선거권 등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구호는 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0년대 후반 중공은 중국 대륙에서 국민당과 내전을 벌여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중공이 장악한 모든 매체에서 그들은 민주주의와 선거를 장황하게 선전하며 1인 1표의 보통선거를 통해 최고 행정장관과 모든 의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당 독재에 반대하고 정당이 군대를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특히 미국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많은 민중과 지식인들은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그리고 중공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중공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10년 후 중공은 정권을 잡았고 중국 대륙을 완전 통제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민주주의도 보통선거도 모두 없어졌고 군대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은 중범죄가 됐고 200만 명의 중국 지식계 엘리트들은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요소가 이번 아시아계 정오 반대 시위를 통해 발작하고 있습니다. 투쟁과 정오는 이 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선전했던 것처럼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평등과 정오 반대 운동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각별히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극좌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인종을 정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